일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교육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실전에 관련된 내용들. 아마 선생님들은 이게 가장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이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줘야 되는 건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선거운동이잖아요. 그 두 번째가 어떻게 아이들이 올바른 유권자가 되고 선택의 능력을 키우도록 할 것인가. 이 방법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교육에서 가장 힘든 점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운동에 대한 얘기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가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데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죠. 첫 번째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하셔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가 행위 기준 그 시점에 18세가 돼야 한다. 이것은 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운동을 할 때까지 말한 선거운동 기간과 기간이 아닐 때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도 위법 행위를 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는 또 반복성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좀 곤욕스러운 늘 할 때마다 강의를 할 때마다 불편하고 곤욕스러운 얘기인데요. 선생님들은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에서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대상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과 그 교육의 현장과 법이라는 현실의 괴리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선거운동,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너무 뻔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건데요. 선생님들이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자유롭게 개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소소한 의견 개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과장님하고 과장님 뭐 이번 선거 후보 나왔던데 누가 좋아요? 뭐 저는 이런 후보가 좋은데 이런 공약이 어떤가요?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사표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에서 아이들이 유권자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문자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영상 올리는 것. SNS 리트윗 하는 것. 그 다음에 메시지 게시판 블로그 올리는 다 가능합니다. 일상적으로. 이건 일반적 의사개진, 자유 의사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딱 한 개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기술들이 선생님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문자를 보낼 때 20개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요. 20개를 초과해서 단체 문자를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로 보내시면 위법입니다. 또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이란 단체로 보내는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도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를 막 수없이 수백 통씩 막 기계를 이용해서 보내거나 기술을 이용해서 보내버리면 아마 우리도 지금 지겹잖아요. 문자 오는 거. 선거 질서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기계 프로그램 사서 이용해서 막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형평성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자는 20통까지만 한꺼번에 보낼 수 있고요. 20통을 초과하면 위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위법입니다. 그것만 아이들에게 잘 얘기해 주시면 나머지는 이렇게 니들이 좋아하는 SNS 영상 이런 것들 잘 평소에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뒤에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가짜뉴스 퍼뜨리면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올리거나 할 때 허위, 가짜 사실을 보내거나 또는 후보자나 정당이나 후보자 가족이나 관련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서 또는 모독하기 위해서 또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내용들을 퍼나르거나 전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런 것들만 주의를 시켜주면 되고요. 이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13일, 4월 2일부터 14일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왜? 아이들도 만 18세가 되면 유권자니까요. 그래서 보면 지인을 만나서 직접 투표, 말로 하는 행위들 다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모임,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늘 고민입니다.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서 여러분들 1번 후보를 찍어주세요, 2번 후보를 찍어주세요, 3번을 쭉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늘 문제가 이거죠. 집회와 모임에 이르지 않고,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이게 이르지 않고, 이게 우습습니다.
어떤 게 집회에 이르는 거냐? 어떤 게 모임에 이르는 거냐?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1학년 일반 우리 반창회 하자 그래서 하는 거, 아니면 다수 야 다 모여봐 군중을 이루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숫자 2명, 3명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고요. 그 목적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볼 때는 의도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반복성. 그래서 아이들이 니들이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유권자라 그러면 선거운동을 이 기간 동안 4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때 니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거나 집회처럼 하거나 아니면 뭐 밤 동창회 모임에 하거나 이런 걸 소집을 해서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전화로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는. 근데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전화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죠? 전화로 할 수 있는 지지 후보를 응원 부탁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면 선거사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나는 어떤 A 캠프에 가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겠다 하면 그 캠프에서 받아주면 선거사무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데 선거사무원을 하겠습니까만은 자격은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다 할 수 편하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대범죄입니다.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 야, 그 A 후보에 내 아들 잘 아는데 걔가 말이 뭐 폐륜이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고요. 특정 지역이나 지인 악성 댓글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성별을 모독하는, 야, 무슨 여자가 말이야. 뭐 어떤 사람이 뭐 거지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예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중대범죄에 속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본이고요, 기본.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질문들, 이건 사례에 또 나올 텐데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Q&A에 다 많이 담아놨는데요. 제일 질문이 많은 게 이겁니다.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겁니다. 이때 나오는 게 선거법에 나오는 게 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 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이라는 걸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라는 건 다 일반적으로 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사생활이 보호가 돼야 되는, 그 목적이 보호해야 되는 공간들은 호라고 봅니다. 그 호 중에 하나를 교실로 본 거죠. 교실도 그 호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교실이 무슨 호야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는 이런 공간들이죠. 내 개인 집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교실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 수업 목적 외에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호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호별입니다. 호별이래, 별은 2개 이상입니다. 복수죠. 그래서 이 반 저 반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반에서는 어떠냐? 해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또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집회나 모임에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군중처럼 모아놓고 내가 연설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몇 번을 찍으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반 하나라도.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그 학교 점포 야구 첨버링 많이 입잖아요. 그죠? 선거운동 되면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 운동원들이. 이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래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 하나 받아왔는데 이뻐서 자기 입고 와서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옷이나 이렇게 부착물이나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을 부착하거나 들거나 배부하거나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입을 수가 있는데,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입으로 말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후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물, 부착물, 문서, 도화 이런 것들은 다 배부, 부착 이런 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포스터 가져와서 학교 벽에 붙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은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일하는 사무원들만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건 아까 전에 거짓 사실, 이건 너무 뻔한 거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요즘에 SNS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A 후보가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또는 내가 A 후보가 정치 색깔이 좀 있는 친구인데 그래서 정치적 의식이 있습니다. 난 A 후보, A 정당을 지지할까 했는데 다행히 모 여론조사 결과가 팍 떠도는데 보니까 아주 우위로 나와요.
와, 이건 돌리면 사람들에게 좋겠다. 막 퍼나릅니다. 안 됩니다. 아예 여론조사를 못 나르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옮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있고 없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데 다 등록을 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샘플링이 다 균형이 되어 있고 이런 공인되어 있는 결과는 그 출처를 따라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후보 캠프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건 하는 사람도 불법이고요. 그 허가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퍼나르는 사람도 불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막 퍼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생님께서는 잘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즉,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이들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 할 수 있는 것, 뭐 문자 메시지, SNS 게시판 것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하나, 20통을 초과하는 것만 하지 마라. 요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말로 하는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도 될 수 있고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허위, 거짓, 사실 이런 거, 악의적인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래야 되고요. 또 여론조사를 퍼나를 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것 하지 말라 그래야 되고요. 후보자와 관계된 정당과 관계된 인쇄물, 옷, 의류, 도안, 명찰, 부패 이런 것들은 다 부착하지도 안 되고 배부해서도 안 되고 들고 다녀서 안 된다. 물론 가방에 몰래 넣어가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왜 어렵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알파 붙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3명이 모여있는데 내가 쓱 들어가서 야, 난 1번 좋아하는데 찍으면 어때? 2번 좋아하는데 찍으면 어때? 3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모임이냐 집회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골치 아파하는데요. 이거 그 기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임이나 집회의 형태를 갖춘 다음에 하느냐 아니면 자연스러운 아이들끼리 그냥 속에서 대화하는 거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일일이 하나씩 선거하냐 이건 되나 안 되나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례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요. 조금 그것이 모호하거나 좀 판이 좀 더 커졌다 싶으면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라든지 1390이라는 안내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시면 잘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어려운 게 없고요. 좀 더 뒤에 가면 자세한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건데요. 수업을 하실 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고 아이들의 교양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수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죠?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잘 없는데요. 첫 번째는 중립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선생님들이 꼭 머릿속에 그 교원 연수를 하실 때 특정 정당, 특정 후보라는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거나 과다하게 주면 그것은 중립성 위반입니다.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습에서 이런 것들을 잘 견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방식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생님들은 현실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내일 모레 이제 뭐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또 수능도 얼마 안 남은 아이들에게 야, 니들 당위적인 얘기로 꼼꼼하게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다 공부 들어오면 다 살펴보고 정당 다 비교해보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교육은. 최소한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니까 제일 쉬운 거는요. 그래도 니들이 유권자가 됐는데 투표를 해야 되면 니들의 선택을 기준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면 그 첫 번째 방법은 학교 오고 가고 할 때 니들 선거구에 붙어 있는 벽보들 쭉 있잖아. 거기 보면 뭐가 있는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양력, 그 후보자의 양력, 정당 소속,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약, 큰 글자로 되어 있는 중요 공약,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거라도 비교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때 뭐 A 정당은 말이야 빨간색이고 B 정당은 파란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려면 다 하셔야 됩니다. C 정당은 분홍색이고 D 정당은 초록색이고 뭐 F 정당은 노란색이고 다 하셔야 되지 특정 정당의 색깔이나 기호를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반복되거나 아이들이 누가 그것을 살짝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저 정보를 제공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습관들을 기르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보가 좀 더 세세하지 않아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 공보를 보라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혹시나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줄 수 있으면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가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아이들 인터넷 많이 하니까 각 정당별, 후보자별, 내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얘기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면 어떨까 싶고요. 맨 마지막에 이건 이제 혹시나 여기 직접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사이버 선거 역사관에 가보면 가상선거 체험관이라는 그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벽보 만들기도 이런 거 막 있는데요. 투표용지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실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표 절차에 가보면 직접 이제 사이버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가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교육하실 때는 이런 것도 보셔도 되고요. 혹시나 이제 투표 용지에 대한 얘기, 만들기에 대한 벽보에서 자기 공약 만들어 보기 이런 수업을 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우리 지역 공약 만들어 보기를 할 때는 거기 가보면 벽보 만들기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기호 쓰고 자기 이름 넣고 자기 사진 갖다 붙이고 쭉 하면 그런 것들을 직접 자기 벽보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해보시면 학교 수업 시간이 되시면 실습을 하게 하거나 과제를 내주거나 하면 아이들이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약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학습권이잖아요. 수업권이잖아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의 문제, 정보의 균형성의 문제 이런 것들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교육할 때 기본이잖아요. 최소한의 후보자들이 어떠한 자질을 가졌냐고 볼 때 4대 의문을 다 했는지, 가족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공개를 합니다. 요거 한번 보라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범죄, 납세, 그러면 그 집 아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20살이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는 아이들 사생활은 나오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검증해야 될 자질에 대한 얘기들이나 군대는 갔다 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하려면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봐라고 이렇게 숙제를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학습 방법이니까요. 우리 전문 강사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교육을 하고자 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투표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양들이 필요하다. 노력들이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가 문제잖아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공약을 찾아봐. 숙제 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A 정당의 공약이 뭔지 알아봐.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아까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권의 문제를 침해하고자 하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균형성을 유지하면 되는데요. 이거하고 모의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10대 공약을 찾아본다든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갖다 놓고 A 정당, B 정당 봐. 이건 A 정당의 10대 공약이고 이건 B 정당 공약이야. 어떻게 좋은지 비교해서 글로 써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원래는 그게 좋죠. 여러분들 시민교육 하실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의 보이테스바이 합의 아닙니까? 그죠? 이 보이테스바이의 원칙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원칙의 그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논쟁성입니다. 그 논쟁성이라는 얘기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가져와서 학교 교실에서 이슈를 던져놓고 토론해봐. 이 생각을 한번 합의를 모아봐. 대안을 만들어봐. 이런 거거든요. 사회의 이슈는 우리 이슈라는 게 교육의 방침, 원래 목적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는요. 그런 것들이 중립성의 원칙, 선생님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중립성이나 균형성의 원칙이 깨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이 당을 찍으라고 하는 건가? 이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건가? 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분명히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는 방법은 항상 정당을 얘기할 때는 A당, B당, C당이 좋을 것 같고요. 정책을 얘기할 때도 아이들에 관계된 정책 중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균형성 있게 최소한 반 이상의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다 안내라고 전체를 다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사례라고 다루는 이유는 여기 사례잖아요, 사례. 이때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공약을 비교하거나 후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 교육을 선거를 앞두고 해서 논란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선생님들이 그 기준을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문화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장사님도 어제 제 강의를 들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학교 가기도 바쁘고 학원 가기도 바쁘고 입시도 있고 있는데 무슨 봉사할 점수도 받기도 바쁜데 이 선거 문화 캠페인 하라 이러면 잘 안 하는데요. 직접 실천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실천이 안 되면 공감이라도 하자는 것이고요. 공감이 되면 그 크기가 작더라도 한 발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캠페인이 문제인데 아이들은 그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꼭 투표하세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투표하겠죠.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할 수 있도록 또는 하게 아니면 하지 못하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함께 해보자는 것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아이들은 이건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학생이 된 처음 새내기 애들은 요즘에 이게 유행이니까 연예인들도 막 씻고 하니까 반드시 할걸요. 이런 문화를 통해서 투표 참여를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 애들하고 뭐 단톡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SNS 다 하시잖아요. 그때 애들아 나 투표했어 이번에 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좀 불편하냐 그러면 옛날에는 요 앞에 선거에서는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밖에서 찍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2번이고 1번 선거운동이라고. 한때는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걸 다 풀었습니다. 이게 선거 문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유권자들이 이렇게 사진 찍었다고 해서 1번을 주고 이렇게 채도 2번을 찍겠습니까? 그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선거 문화가 발달하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잘 판단하고 유권자의 자세, 자질, 교양들을 쌓아가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런 소소한 세세한 문제를 반을 돌아다니면 2개를 대면 되고 안 되고 1개는 안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데요. 이런 문화부터 애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함께 노력해보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보자. 요즘에 이제 그 캠페인 운동을 할 때 선생님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법의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투표 참여를 함께 하자고 독려하거나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야 이렇게 배웠고 또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캠페인을 해보자 이것도 해서 우리 실직에 적어볼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번 대한민국 선거 발전을 위해서 투표 운동 캠페인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m 이 100m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00m가 있어요. 여기서 101m는 되고 199m는 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적용해 나갈 때 너무 경직되게 사고할 필요가 없는데요. 1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합의된 기준입니다. 이 100m 정도까지는 투표의 영향을 시끄럽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100으로 잡았기 때문에 한 발 더 들어간다고 해서 한 발 더 나왔다고 해서 합법 불법 이렇게 유치하게 논하지 말자고요. 이 100m 정도의 기준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안 되니까 한 150m, 200m 떨어져서 우리 투표합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투표 안 하신 분들 투표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 소소한 거에 서로 실갱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제 뭐 이런 것들 기표세 아까 다 말씀드렸죠. 이 투표 참여하는데 자기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띠를 두르거나 정당에 관련된 피켓을 들고 이런 것들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그냥 맨몸으로 하셔야 되고요. 순수하게 뭘 하더라도 투표 참여합시다라는 피켓을 들어야지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련된 것을 한 개라도 붙어 있거나 투표 참여합시다는 이런 그 보드에다가 쫙 해놨는데 끝에다가 여기 번호를 1번, 2번, 3번 썼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얼굴이 있거나 정당 마크가 있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 안 됩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 되고요. 확성기 사용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은 다 보시면 아시는 거잖아요. 고상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선생님들에게 시켜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뉴미디어가 아이들의 뭐 핵이잖아요. 애들은 휴식하는 게 공부하다 나와 쉬는 게 이제 휴대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쉬라 그래도 쉬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보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아이들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오염된 선거 정보라든지 그 오염된 선거 정보를 퍼나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유의를 하시고요. 이건 뭐 선생님들 요즘 이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선풀 운동 하는 건데 아이들이 하는 건데요.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뭐 왕따의 문제니 뭐 그다음에 단톡방에서 혼자 배제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풀 달기, 악플을 통해서 잘못되게 범죄 행위가 되지 않도록 선거 사범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쯤 오고 나면 이제 가장 마지막 궁금할 게 선거법 이제 관리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선생님들은 교육자시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그 현장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게 뭐 지침을 주시나 강의를 하실 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교사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거권, 선거운동의 기준 연령 이런 데 대한 법적인 조건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가장 요즘 문제가 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들. 별 건 없잖아요. 좀 했으니까 아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거법. 그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아쉬운 게 이거죠. 우리는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교사들의 선거 활동, 정치 활동 금지됩니다. 핵심 내용은 이런 건데요. 학교가 중요한 교육, 아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래서 그게 과잉 금지에 대한 소송이 있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잉 금지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선생님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 표시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법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까? 이건 제가 구체적인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과정에서 또는 선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편중된 또는 편협한 이런 사고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선거운동은 뭐 단순히 그 후보자나 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당선하게 하거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요를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이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하시면 안 되고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공약상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라는 거야? 공약 언급할 수 있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적인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특정 정당의 그 종량이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 문제에 관련돼서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그건 논의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야 되지 구체적 건건을 두고 선거법 해석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더 모호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관련의 해석과나 1390 전화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홍보 안 됩니다. 선생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들은 불행하게도. 이거 간간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강연회. 야 이번에 어디 A 정당 후보가 있는데 어디 강연회를 한대. 선생님은 관계 전혀 없지만 니들 가서 그럼 들어보면 정치적 감각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정치적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죠. 그런데 아까 늘 얘기했지만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요겁니다. 선관위에서 왜 구체적인 답을 건건히 못 드리는 걸 알겠죠. 이런 현실적 법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당 후보자나 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정당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요즘 논란입니다. 지지도 조사 다 금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은 모의선거 부분은 계속 지금 구체적인 질의를 주면 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선관위하고 몇몇 교육청하고 계속 이제 질의회답이 오가고 논의가 오가고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계속 선관위가 뭐 전면적으로 모의선거를 금지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기본은 이런 겁니다. 기본 원칙은 학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외부 단체에서 하는 건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라도 공식적으로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공통적인 샘플링, 균형적인 샘플링을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여론조사 틀이 아니면 A 정당, B 정당, C 정당 이런 경우가 있는데 투표를 체험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법으로는 일단 이런 금지 조사, 지지도 조사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자, 이제 뭐 이런 거 당원 가입 후원 애들아 이런 A 정당에 니들 가입하면 어떠니 후원금 안 됩니다. 이것도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후원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안 하면 되지 아이들한테는 상관없지 않아. 이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죠. 아이들은 후원금 낼 수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당원 가입은 만 18세 제한이 있지만 후원금 낼 수 있어요. 근데 안내를 선생님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볼게요. 선생님도 궁금하시고.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교실을 돌아다닐 수 있나요? 그건 호해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1반에 가서 갔다가 야 2번 찍어 3번에 가서 야 2번 찍어 하고 돌아다니시면 선생님들 야 너 일로 와. 무슨 반말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반말을 다 해가지고 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생일이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야? 되네. 되긴 되는데 네 반에서만 해. 밖으로는 안 돼. 그 다음에 네 반에서 하더라도 애들 막 모아놓고 집회처럼 모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 아까 얘기드렸죠. 옷, 배지. 너 네 마음은 알겠는데 이 옷 입고 다니면 안 돼. 내일부터는 이거 입고 다니라. 처음 옷 입고 마지막에 벗어. 가방에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아이들이 야, 안 된다 그러는데 너 고발한다. 이렇게 서로 안 하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선관위도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뭐 처벌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법을 배우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처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가끔 이거 하는 거예요. 배지 이런 건 상관없지 않아요? 뭐 내가 오다 보니까 뭐 명함을 만큼 받았는데 내가 명함 애들 나눠주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는데 안 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직접 배부를 하거나 부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3번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자, 제가 A 후보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출마를 했어요. 점심 먹으러 갑니다. 또 저녁 먹으러 갑니다. 학원 가기 전에. 쫙 모여서 밥 먹으러 갔어요. 야,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출마한 거 알지? 잘 좀 부탁해. 내 오늘 떡볶이 내가 살게. 안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과태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배까지 과태료를 매깁니다. 경중에 다 좀 다르긴 합니다. 뭐 대부분 50배입니다. 내가 10,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얻어먹었다. 그럼 50만 원 내야 합니다. 이건 아이들도 예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선관위에서 대처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너무 교육이 안 돼서 실수로 뭐 떡볶이 하나 먹을 수 있겠죠. 몇 개 씹어 먹을 수. 나는 직접 다 먹은 건 아니고 3개만 찍어 먹었는데 그러면 뭐 15,000원 내야 돼. 이게 아니고요. 3개만 찍어 먹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겠죠. 뭐 그런 것들 선생님들하고 같이 함께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을 처벌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 자체 내에서는 그 단체 모임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일반 유권자들에 따지면 향후에 뭐 이렇게 동창회 이런 데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모임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교 동아리도 후보자나 정당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정책 공약을 듣거나 이런 게 안 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당연히 안 되고 학교 자체가 선생님들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주셔야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의 문제예요. 요거 하니까 선생님들이 논란이 참 많은데 보니까 교탁 앞에서라고 샘플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교탁 밑에서는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교탁 앞에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집중하게 하고 연설 모임에 이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아까 이제 100m라 그러니까 101m인데 90m 이거 아니고요. 아이들이 교탁이라는 그 상징적인 우리 교탁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정중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쓰는 거고요. 교탁 아래든 위든 상관없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집중시키게 만들고 모임이나 집회처럼 연설을 하거나 1번을 찍어다 2번 찍어다 3번 찍어달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지 교탁이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모임 집회에 이르는 행위를 통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들 뭐 A 정당, B 정당, C 정당, D 정당 뭐 좋아하는 정당 있을지 모르겠지만 A 후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B 정당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 애들 막 불러 모아서 얘기하기 이러면 안 되니까 조심해. 그런 거 하지 마. 하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삼삼오오 모였을 때 자연스럽게 니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니는 선거운동하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냥 다가가서 야 이번에 내가 A 후보 뭐 좋은데 내가 찍어주면 안 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라고 잘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문에 좋아하는 정당 피켓 아까 뭐라 그랬죠?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피켓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없었죠. 그러니까 그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이런 사례들이 어렵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 전화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 뭐 다 할 수가 있는데요. 피켓 들고 아까 문서 도와 배부 안 된다 그랬죠. 배부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전화 이것도 안 됩니다.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에게 지지해도 다수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군중 집회에서 음악 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개인적으로는 들을 수 있고 친구가 둘이 더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모여있는 데서 음악을 튼다는 것은 선거운동 행위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동아리겠죠. 지지선을 할 수, 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향후회나 이런 데서 막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이건 이제 아이들이 궁금해서 가끔씩 물어보는데 투표 참여 확인서라는 걸 옛날에 발급해주고 지금도 간간히 해주는데요. 하면 이제 투표 발급 확인서 발급해줍니다. 투표소에 가서 그 사무원들한테 얘기하면 발급해줍니다. 이게 가끔씩 문제가 있는데요.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 할 수 있죠.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와서 주말에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렇다고 자 니들 가다가 라면이나 사먹어 10,000원짜리 하나 줬습니다. 아니면 야 이거 물 한 푼권인데 그냥 뭐 어디 니들 뭐 가자 책이라도 사봐.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올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달고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는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돈 이런 봉투에 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뭐 상품권 하나 그래도 봉투도 넣지도 않고 5,000원짜리 탁 주잖아요. 오 땡큐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떡볶이 사 먹으라고 뭐 이렇게 주면 5,000원 안 됩니다. 얼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자원봉사를 하고 받는 대가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금품수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방송반에서 막 트는 거 이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아까 다 빛 같은 거 다수를 대상으로 음악을 틀거나 영상을 틀면 그것은 군중 집회를 통해 다수에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행위에 속합니다.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거 보면 이 선생님들 너무 뻔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쭉 읽어가 볼게요.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너 잘못된 생각이야 임마.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안 됩니다. 특정 정당의 색깔, 특정 정당에 대한 가치, 아이들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폄훼를 하거나 폄하를 하거나 부정적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선생님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야 교육 공약이 니들이 중요하지 않니? A당에서 이번에 니들한테 이런 예를 들면 교복을 다 3년치를 막 무상으로 준다더라. 좋지 않냐? 안 됩니다. 특정 정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은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제 친구가, 이게 참 곤욕스럽잖아요. 친한 친구가, 이번에 내가 입후보 했어. 또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부모들하고 뭐 아이들하고 있잖아.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니? 마음 참 짠하죠? 안 됩니다. 죄송하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일 편한 거잖아요. 아이들 편하게 뭐 애들하고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마찬가지고 밖에서 만났는데 야, 그 A라는 후보 알지? 야, 그 사람 좋더라. 괜찮던데? 안 됩니다. 아무리 선생님 친구라도 아무리 동생이라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안 됩니다. 이런 직책이 또 문제인데요. 그죠? 내가 어디 뭐 고문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모든 단체는 상관없이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이 와서 뭐 강연회를 한다든지 아니 특정 정당이 와서 무슨 자담회를 한다 이런데 선생님들이 일정표 주시면 안 됩니다. 가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정당에 지정되었을 때 위반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지도 조사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그건 금지되어 있는 조항이었죠. 그래서 별거 선생님들에 관련된 법은 안 됩니다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 후보, 특정 정당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하고 불쾌한 얘기시겠지만 그래서 별로 드릴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에러가 나는데요. 단체 채팅방 있잖아요. 선생님 아이들하고 하는 거.
여기에서 툭툭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요. 니들 뭐 투표했니? 누구 찍었니? 그다음에 뭐 정당 후보자 뭐 이렇게 뭐 했니? 이런 거. 그다음에 누구 찍을 거니? 이런 거 단톡방에서 하시면 바로 이건 증거가 남는 거죠. 우리 선생님이 단톡방에서 아이들에게 누구 찍었나 묻더라. 투표할 거냐고, 투표해야 한다는 건 상관없죠. 그건 권유행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A 정당에 대한 거, 뭐 또 후보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이번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정치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위법사항입니다. 이건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무심결에 아이들 편하게 얘기하다 나왔잖아요. 캡처가 돼버리니까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제가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에게는 늘 고마움과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 이 힘든 시기에 모여서 집합교육하시고 또 가시면 또 선생님들 교육하셔야 되고 아이들 교육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감사함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저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내일의 대한민국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논란이 피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끝없이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바탕에 선거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